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금리 인상으로 집값 못 잡는다. 감당할 수 있는 대출로 무조건 레버리지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셔라.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셔라. 다주택자들은 제발 집 그만 사고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서 진정한 부의 길로 가셔라.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자, 오늘 갑자기 제가 주말에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8월 26일 날 드디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존의 금리 0.5에서 0.25%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약 3년 만에 금리를 다시 올리고 드디어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는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아직 경기가 완전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코로나 4차 유행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지금 금리를 올렸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과도한 자산 가격 상승. 그러니까 딱 대놓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그래서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반전으로 이 야당이 시장 자리를 가져왔잖아요. 자, 이거는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이 여당과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지층들한테 계속 원망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풀렸던 그 유동성이 결국은 가계부채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월에 있는 대선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거를 좀 더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추가적으로 지금 은행들에게 대출을 하지 말라는 대출 규제까지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래도 한국 경제가 그나마 기초 체력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까 이유, 자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경제에 타격을 입힐 정도로 금리를 올렸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실행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가 4차 유행을 하는 이 시점에서도 한국이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경쟁국 대비 양호한 수출 상승률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한국은행이나 세계은행에서도 GDP 3%에서 4%까지도 올해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빠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금리는 결국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연내 할 수 있다고 선언을 했고, 늦어도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선제 대응으로 한국은 금리 인상을 이번에 먼저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집값을 잡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한국은행에서도 먼저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이 또는 앞으로의 연차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 포지셔닝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딱 까놓고 이 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을까 못 잡을까? 결론은 집값을 못 잡는다. 자, 수도권 집값 못 잡습니다. 오히려 지방 집값, 지방 중소도시 집값 또는 상업용 부동산들 상가 가격 잡을 수 있다. 이거는 이번 금리 인상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3번, 4번, 5번을 급격하게 많이 올렸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든 지방 부동산이든 크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주택, 아파트 가격 어떤가요? 결국은 이 아파트 가격도 수요 대비 공급 부분이죠. 수요 대비 공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잡히는데, 결국은 이 가격을 잡으려면 수요를 확 줄이거나 공급을 확 늘리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가격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23번, 26번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고 있죠. 왜 그런가요? 지금 절대 공급 부족 시기가 왔는데 수요 3%, 5% 줄여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상 0.25%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결국은 이 수요 측면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10% 이상의 수요 감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이제 과도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가는 이 원리금 갚는 게 앞으로 더 늘 거라는 이 공포감이 들 수가 있다고요. 분명히 내 집 마련을 미루거나 내가 6억,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뭐 4억, 5억 정도로 적절한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9억 이상, 수도권의 평균가 이상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LTV 40%, DTI, DSR 40%로 이상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끌을 하려고 해도 그 연끌이 과다한 대출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택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약하다. 근데 여기서 또 반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금리를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는 분명히 연내 한두 번은 더 올리겠다고까지도 예언을 했고, 내년, 내후년에 연속적으로 계속 올려서 뭐 3%, 4%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또 댓글 다시겠지. 야, 찔끔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 3%, 4% 한 번에 올려버려. 그러면 대출금리가 5%, 6%가 돼가지고 집값 잡히는 게 아니냐. 자, 그 정도 되면 집값 잡히겠죠. 그 정도 되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집값만 잡힐까요? 집값이 잡히기 전에 한국 경제가 먼저 망할 겁니다. 이거는 뭐 장담해요. 지금 코로나 4차 유행이죠. 아무리 수출이 증가하고 GDP가 는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성장 기조입니다. 경기가 다 살아난 게 아니라고요. 이 상황에서 금리만 올렸다가는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 상관을 다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4%, 5% 올렸다가는 한국 경제가 먼저 불타서 끝난다. 자, 그러면 금리가 뭐냐? 금리는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를 하느냐, 그 원리를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수요와 공급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저금리냐? 결국은 기업들이 이 돈을 많이 안 빌려가는 거예요. 경기가 좋고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지 기업들이 이 돈을 빌려서 채용도 더 하고, 그리고 뭐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서 더 이윤을 만드는 건데,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오히려 부동산 사놓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돈을 빌리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금리에 유지가 됐던 거예요. 빌려가라고 기업들한테 얘기를 해도 은행들이 돈을 싸들고 기업한테 대출을 받아라고 해도 대출을 안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나요? 이 저금리 시대에 연끌해서 집만 살려고 하는 거야. 왜냐? 금리가 낮을 때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사놓는 게 금리 대비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나은 거야. 이걸로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하고 투기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몇 배씩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도한 거야. 그리고 이게 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정권이 유일하게 지금 딜레마가 아킬레스건이 집값 상승 아닙니까? 특히 지방광역시와 수도권은 정말 미친듯이 지금 집값이 오르잖아요. 이거를 안 막아가지고는 내년에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그 정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같은 시기에 일단 모양은 나왔잖아. 집값도 많이 올라, 미국도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에 약간의 이런 압력을 가해서 아마 금리를 선제 대응해서 올린 게 아닌가, 그게 제 예상입니다. 지금 대출 나올 때 더 늦기 전에 고정금리까지도 검토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집값이 안 잡혔어요. 자, 그 예로 2018년에 잠시 2번의 정도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다시 금리가 내렸었고, 그 올린 기간에도 집값이 잡히진 않았어. 오히려 속도가 조금 줄었지만 다시 2019, 20년에 가격이 올랐잖아요. 옛날로 갔을 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금리를 2%까지 올렸어요. 그럼 이때 집값이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27%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금리가 올랐을 때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랐다는 게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내 생각으로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잡힌다고 내 집 마련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거 블로그로 한 4년, 5년 동안, 그리고 유튜브로 거의 2년 동안 떠들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넓은 평수에 가장 좋은 연식으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아서 욕심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왕이면은 내가 대출이 나올 때 그래도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다주택자들은 이제 그만 좀 집 사세요. 집 사도 실제 집값은 많이 오르겠지만 이자, 실질적인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다 냈을 때 크게 기대 수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양보 좀 하세요. 예,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주거용 부동산은 조금 이제 좀 뒤로 하시고 상업용 부동산, 특히 제가 최근에 추천한 영상 있죠? 이거 지식산업센터 이 영상을 보시고 또는 지난 작년에 다주택자들이 가야 할 길, 이거 영상대로 했었으면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영상 꼭 참조하셔서 이제 주택을 떠나서 정말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싸느라고 코로나도 4차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가장 챙기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천고 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